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놀고 보니 별거 없네. 방학에도 역사 공부. 우리가 먹고 보니 별거 없는 거. 진짜 기대하고 막 뷔페를 갔는데 막상 먹고 나올 때가 되니까 별거 먹은 거 없는 것 같고 배만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 느낌과 비슷한 게 바로 놀고 보니 별거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나마 이 방학의 역사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했습니다. 자, 부인이 무려 몇 명? 29명. 몇 명? 29명이었던 모든 남자들의 로망. 이상한 거죠. 피디님 부인 몇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진짜? 지금 영혼 빠진 눈빛으로 지금 어디서 나한테 지금 구라를, 어디서 나한테 거짓말을. 몇 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명이요. 어우, 안 넘어가네. 당연히 부인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왜? 일부 일처제야. 우리가 양성평등 시대잖아, 얘들아.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좀 달라요. 선생님은 다 좋네, 다 좋아. 자, anyway,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바로 태조 왕건이 세운 이 고려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고려를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무엇을 고려 전기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려 시대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70년에 무신정변이 터지게 됩니다. 그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정기, 고려 후기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정기를 공부할 거고, 자, 어떻게 고려가 건국되고 안정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표가 있습니다. 연표를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00년에 누가 견훤이 어디를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다? 후백제가 되겠습니다. 옛 백제 땅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후백제란 이름을 썼고요. 자, 견훤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백제가 멸망하면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견훤의 우리가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견훤은 토룡의 아들이야. 만약에 태조왕건이 얘들아 용왕의 아들 이런 거다. 근데 견훤은 토룡의 아들이야. 토룡이 뭘까? 토룡이 뭘 것 같아요? 발음이 이상했어? 맞아! 토룡! 뭐야, 룡. 흑룡, 그치. 그게 뭐냐고. 어머, 피디님하고 너무 친해서 얘들아, 미안합니다. 그게 바로 얘들아, 지렁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견훤이 만약에 이제 그 태조왕건 같은 왕이 됐다면, 용의 아들, 용왕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식이었겠지만, 이 왕의 자리를 이제 끝내 못 지켰기 때문에, 토룡, 지렁이의 아들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도, 뭔가 용은 용인 거야. 그래서 견훤이 나라를 세웁니다. 901년에는 누가 세웁니까? 자, 궁예가 어디를? 송악을 도읍으로 해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근데 궁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치를 잘 못했어요. 왜? 자기를 미륵부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미륵부처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를 따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정신분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끝내는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하들의 이런 신하들의 마음도, 신하들도 우리가 궁예를 따르지 못했었어요. 믿지 못했던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궁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누구를? 바로 궁예의 신하였던 바로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왕건이 후고구를 이어받아서 뭐라는?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는 처음에는 철원에서 건국했다가 나중에 왕건의 근거지였던 어디로? 송악으로, 지금의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926년에는 무엇이 멸망합니까? 바로 발해가 멸망하게 되겠죠. 만주를 지배한 우리의 마지막 국가가 발해였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927년입니다.
신라는 진짜 얘들아 힘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뭔가 싸움다운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 실질적으로 후삼국 시대의 싸움다운 싸움은 후백제와 고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공산 전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고창 전투라는 게 있어요. 자, 공산은 대구 팔공산에서 있었던 이 고려 군대와 후백제 간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고창 전투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안동이죠, 여러분. 안동 그 하회탈 있잖아요. 이런 탈. 그 안동 하회마을 있는 그 안동에서 있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창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 놀이가 그 차전놀이? 그게 그 후백제군과 고려군의 그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싸움이 어때? 남성스럽지.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건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크게 이겨요. 태조 왕건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태조 왕건의 옷을 입고선 태조 왕건인 척해서 대시 죽임을 당하고요. 이 태조 왕건은 이 부하의 옷을 갈아입고선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930년 고찬 전투에서 어떡합니까? 고려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요런 사이에 이 후백제 안에서 이 왕이 계승을 두고서는 자, 이 견훤의 아들이 아버지 견훤을 이제 가둬버리는, 유폐시켜버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견훤이 완전히 확 돌아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나라 후백제를 버리고 태조 왕건한테 투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태조 왕건한테 그럽니다. 내가 세운 후백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 태조 왕건은 신라한테도 좀 화해 정책, 융합 정책을 피고 발해 유민도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견훤이 태조 왕건한테 쉽게 투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935년에 어디가? 그쵸? 천년의 왕국이었던 신라 경순왕이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는 게 무의미한 거야. 어차피 신라는 멸망할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자기 목숨도 지키고 근데 백성들한테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어디에? 고려의 나라를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신라가 멸망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태조 왕건과 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서로 이제 한 팀이 됐다라는 그 증거로 이 경순왕이 진골 귀족이잖아. 자, 이 진골 귀족 내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 귀족의 딸을 누구한테? 태조 왕건한테 시집 보내고요. 태조 왕건의 큰 딸을 경순왕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뭐야, 여자들. 나는 자기 의지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고요. 936년에 자, 후백제와 고려가 싸우게 됩니다. 1~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지게 되면서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려가 후삼국을 어떻게 한다? 통일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순서라는 거 여러분이 좀 봐두시고요. 선생님 연도 외우셔야 되나요? 아니야. 선생님이 연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 맥을 잡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고려 정기란 말이야. 이 고려 정기에 왕들의 업적, 왕들이 한 일을 또 이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고려 정기의 대표적인 왕이 고려를 모한 건국한 태조 왕건이 있죠. 얘들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태조자가 붙은 왕 많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태조왕, 옥조를 정복했지. 그 다음에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요 정도란 말이야.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보통 태조자가 붙게 되면은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다. 중국 역사든 우리나라 역사든
그 정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조 왕건의 정책이 있습니다. 봐봐. 자, 태조 왕건은 송악을 기반으로 한 호족이었죠. 지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이 진짜 미친 듯이 힘이 세가지고 후삼국을 통일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야. 전국 각지에 보게 되면은 태조 왕건 정도의 힘이 있는 지방 세력 호족들은 수두룩박두룩 했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방법은 힘 있는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봐봐. 우리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 때 정말 가장 확실한 동맹은 뭘까? 필이 뭘 것 같아요? 치킨 먹는 거 사주는 거? 난 금방 넘어가. 나는 얘들아, 선생님은 진짜 닭다리 과자에도 넘어갈 수 있어. 선생님이 정말 쉽게 넘어가. 쉬운 선생님이에요. 뭘 것 같아요, 피디님? 근데 그거는 내가 딴 사람이 또 사주면 나 그걸로 넘어가지. 이거는 그냥 의리 따위는 없어. 먹는 걸로 해주는 거는. 의리 따위는 없는 거야. 의리 따위는. 그쵸?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이 가장 확실한 동맹입니다. 왜? 가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은 양쪽 피가 다 섞인 거잖아. 그래서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족을 회유하는 정책을 펴요. 대표적인 게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호족의 딸들과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려 부인이 29명이었던 거야. 무려 29명. 그러니까 유명한 호족들은 딸들을 다 태조 왕건한테 시집 보내. 근데 나중에는 시집 안 보내면 불안한 거야. 왜? 태조 왕건 편이 아니어서 자기가 점령당할까봐, 정복당할까봐.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내신 강의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호족은 태조 왕건이 자기 지역에 왔을 때 자기 딸을 태조 왕건한테 시집 보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얼굴이 박색이었던 거야. 박색이 못생겼다.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개콘의 김지선 고대 맞죠? 박지선? 미안해. 나는 되게 좋거든요. 나는 선생님 뭐냐면 선생님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꾸미느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랬을 때 박지선 정말 얘들아 자기 그 개성 있잖아. 그래서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 캐릭터가 이쁜 캐릭터. 그러니까는 안 이뻤던 거야. 그렇게 안 이뻤던 거야. 그래서 태조 왕건이 보고서는 내보내요. 아빠가 불안한 거야. 이 일을 어떡하나. 두 번째 딸을 들여보냈어요. 자매였던 거죠. 똑 닮았던 거예요. 둘째도 내보내요. 자, 그래도 어찌됐든 내보내든 뭐하든 왕의 여자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은 거잖아. 둘은 평생 수절하면서 스님돼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구니. 뭐야! 피디님, 17살, 18살 때 이제 시집 가는 거야. 근데 남편이 한 번 얼굴 보고 나가래. 피디님 보고 나가래, 부인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땅 주는 게 최고잖아. 땅 줘요. 자, 그래서 토지를 하사합니다. 그 다음에, 딸하고 결혼 못해. 그러면은 의형제 맺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왕씨잖아. 신한테 왕씨성을 하사해서 같은 가문이다. 그래서 하사한다 성을 사성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펴요. 됐나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호족을 회유하는 정책이고요.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있어요. 호족을 내 편 이것도 있지만 너 만약에 나 배신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게 견제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를 잡아두는 기인 정책 같은 거, 기인 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심관 제도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하기도 해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민족 통합 정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나라 이름이 뭡니까? 고려죠. 왜 고려일까? 고구려를 이어받는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자,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자, 영토를 북쪽으로 넓힙니다. 그래서 태조왕건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땅은 여러분 대동강 유역까지였는데 계속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는 영토가 청천강 유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조왕건의 첫 번째 아들이 해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 29명의 호족들의 딸들 중에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되게 힘이 없던 호족이었던 거야. 그래서 끝내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정종과 광종한테 밀려서 여러분 짧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해종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광종한테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광종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야. 이상하지. 자, 얘들아. 자, 태조 왕건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 다 자기들끼리 결혼했어요. 이게 그 신라가 진골 귀족끼리 결혼한 거 있죠, 여러분. 그 풍습이 남았다라고 봐요. 오케이?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해종의 딸이면 공주죠. 공주면 광종한테 뭐를 가서 시집가면 봐봐. 왕후의 칭호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은 급이 낮은 뭐뭐 부인의 칭호를 받아야 될까? 왕후의 칭호를 받아야 되죠. 근데 왕후의 칭호 못 받았어요. 왜? 아빠의 힘이 너무 낮았던 거야. 너무 약했던 거야. 그래서 부인의 칭호만 받아요. 자, anyway, 그리고 나서, 자, 해종이 이제 그 일찍,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그 올해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정종도 심장마비로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종의 동생인 광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죠. 자, 광종이 왕의 자리에 딱 오르고 보니까는, 봐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외할아버지 쪽,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쪽의 그 호족들의 세력 덕분이었던 거야. 근데 그건 뒤집어 말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 쫓겨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호족들의 세력 덕분이겠죠. 그래서 광종은요, 자, 호족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숙청,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핍니다. 호족들 얘들아, 지방 세력이야.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고 뭐 텔레비전 같은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의무교육 하잖아. 다 공부를 배우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방 호족들 진짜 무식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한테 관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과거제를 실시해요. 통과 못하면 관리 못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노비안건법은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다가 돈이 없거나 어떠한 이유로 이 호족의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비는 자, 노비가 아닌 사람은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지만 노비가 되면 국가에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노비가 많을수록 일종의 국가, 왕은 안 좋은 거지. 세금을 많이 못 거두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노비는 호족한테 일을 해주고 호족의 군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노비가 많다는 건 호족들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 노비가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노비안건법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광종의 정책이죠. 그래서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왜? 피디님, 영원히 지금 훅 나간 눈으로 아니에요? 정말? 영원 돌아온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광종.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경종인데 경종도 왕의 자리에 오래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성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죠. 자, 성종은 이제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랬을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승로는 신라 육두품 출신이야. 그래서 보통 얘들아 최씨성을 갖고 있으면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럼 신라 육두품은 공부 많이 한 계층이죠. 특히 무슨 공부를? 유학. 그래서 자, 무엇을? 시무 28조라는 건의서를 냅니다.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대로만 정치하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시무 28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자, 무엇을 통해? 유교를 통한 정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제가 잘렸죠? 내가 진짜 이 반쪽 얼굴에 되게 선생님이 언제 한번 반쪽 될까? 못 먹잖아 보통. 부어요. 물만 먹잖아요. 참 부어요. 선생님은 못 자요. 부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붓는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 이게 살이 아니야. 다 뭐야? 붓기야. 언젠가 빠지면 나도 진짜 이쁠 거야. 안 뺄 거야. 안 이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쁘다고 말했는데 안 이쁠까 봐 나 못 빼. 맨날. 그래서 anyway.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할 겁니다. 자, 역사에서 무슨 자가 나오면 중앙자가 나오면 뭐를 의미한다? 왕을 의미하거나 도읍지, 수도를 말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어? 한양, 지금의 서울. 그러면 신라의 수도는 지금의 경주, 서라벌. 오케이? 그러면은 볼게요, 여러분. 중앙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있는 곳, 그곳에서의 정치 제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려에 왕이 있죠. 자, 왕 밑에 이제 왕이 있는 수도 개경에서 왕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서문화성이나 상서성이나 중추원이나 어사대나 삼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고려는 크게 이성 육부 체제였어요. 아하, 당나라가 삼성 육부인데 당나라의 제도를 고려 스타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는 성자가 들어간 부서가 2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는 거예요. 중서문화성 거의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서성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중서문화성이에요. 얘가 아주 핵심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자, 중서문화성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하잖아? 그러면은 상서성을 통해 육부에서 직접 일을 해요. 세금을 얼마큼 걷겠다 회의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가 이제 세금을 직접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정을 하고 육부가 집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다루던 곳. 오케이? 그럼 어사대는 비슷한 말 있지. 암행어사요. 아하, 관리가 비리 안 저지르나 감찰하는 것, 감시하는 것. 그 다음에 얘들아, 요 3, 4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요 육부 안에 뭐가 있냐면 호부라는 게 있어요. 자, 호부는 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곳이 호부야. 그럼 3, 4는 뭐를 할까? 3, 4는요, 회계라고 그래. 회계라는 것은, 자, 세금 얼마 걷었고, 국가가 어디에 돈을 얼마 썼는지 더하기 빼기에 의해서 돈을 맞추는 게 회계야.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고려는 귀족사회예요. 최고 지배층이 귀족들입니다. 귀족사회임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귀족회의인 도병마사와 바로 식목도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거, 군사와 관련된 거, 외적의 침입과 관련된 거. 그러면 식목도감은 국내적인 거, 나라 안쪽의 일을 회의하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라의 화백회의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정도 좀 봐두시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정치 제도를 했다면 지방은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볼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자, 특별시는 하나 있죠. 서울특별시 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은 도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어떻게 나누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고려시대는 어떻게 나눴을까요? 아까 전에 태조 왕건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918년에 자, 국경은 어디까지였다? 여기 대동강까지였어요. 그러다가 무슨 정책으로? 북진 정책으로 대동강 위쪽에 보면 청천강이 있어 얘들아. 자, 요 청천강까지 영토를 뭐 한 거야? 넓힌 거야. 여기까지 넓혔어요. 정말 열심히 넓혔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국경선이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전국은 5도 양계로 나누었습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 그러니까 전국을 일종의 둘로 나누어서 지배한 거야. 그럼 얘들아, 군사야. 자, 군인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곳 어딜까?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곳 어디야, 피디님? 어디? 맞아, 전방.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연천. 연천이면 강원도 연천이요? 경기도, 그러니까 강원도 바로 옆에 있죠. 맞지. 그 겨울 되면은 그 일대 뭐 물들이 다 언다는 그쪽. 선생님 남동생 면회 한번 선생님이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면회 왜 자주 안 갔는지. 그쵸? 누나로서 나 이제 면회 좀 자주 가줄 거야. 참. 저는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가을이었어요, 여러분. 추석 다다음 주인가 갔는데 거기 이렇게 폭포 떨어지는 물이 있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얼었더라고요. 나는 하늘에 거대한 얼음 기둥이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폭포. 아니 왜 그쵸? 군대는 이상해. 뭔가 무조건 춥다 하면 다 얼어. 춥다 하면 얼고 덥다 하면 다 파란색이야. 녹음이 우거지고 신기하더라고요. Anyway, 국방의 의무 님짱. 자, 그래서 자 어디에요, 여러분? 국경이에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쪽. 그래서 얘들아, 요 군사행정구역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요쪽에 북계, 동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이 국경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5개로 나누면 돼요. 자연스럽게. 됐죠? 그럼 얘들아, 요 5도 밑에, 도 밑에 또 자잘하게 나누잖아. 어떻게 나누냐면 현이 있어요. 아하. 자, 근데 이 현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현, 하나는 속현이야. 그러니까 속현은 주현의 지배를 받는데 왕은 주현한테만 수령을 파견해요. 속현은 파견하지 않아. 그럼 속현은 누가 다스릴까? 수령의 명령을 받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 옛날부터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힘있던 사람들 있죠. 향리라고 불러요. 그들이 지배합니다. 지금이야 지방에 다 관리들이 파견되는데 아직까지도 얘들아 지방의 토착 세력이 힘이 센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피디님 어딜 것 같아요? 인도. 그래서 인도는 아직까지 인도 아직까지가 뭐가 있냐면 산티인가? 그 토라고 불러요. 그 토착 세력의 토착 세력이 죽어. 그럼 부인을 산채로 죽여요, 여러분. 산채로 화장시켜. 너희들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화형이야. 산채로 형벌.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속현은 토착 세력인 향리가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5도 밑에 현이 있는데 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향, 부곡, 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무슨 향, 이름이 무슨 향이야. 자, 무슨 부곡. 그 다음에 무슨 소 이름이. 예를 들어 공주의 명확소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처인 부곡. 근데 이렇게 처인 현이 아니라
처인부고, 명확현이 아니라 명확소 이런 식으로 요게 붙게 되면은 현보다 급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마을에서 반역자가 나왔다. 그럼 반역자는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마을 전체의 급을 낮춰버려. 자, 여기에 선 사람들은 이사 못 다녀요. 그리고 세금을 어마무지하게 내요. 엄청 미친 듯이 많이 내요. 그래서 형벌을 주는 거야. 마을 전체한테.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군사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죠? 왕이 있는 중앙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앙을 지키는 중앙군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휴전선에 군대들이 많지만 또 어디에 많냐면 서울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들어가는 입구들에 다 군대 있어. 선생님이 좀 전에 남태령을 갔다 왔어. 남태령 쪽에서 왔는데 그쪽에 보면은 얘들아 남태령 쪽 가잖아. 군인들 엄청 행진해. 거기 군인 관사 있고. 왜? 그러니까 사당이 결론적으로 그 남쪽에서 이제 그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여러분? 입구인 거예요. 거기 막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중앙군. 수도를 지키는 거야. 자, 왕궁을 지키는 군대는 이위야. 위자 붙은 군대가 2개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경.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 전체를 지키는 게 6위. 2군 6이에요. 자, 지방군은요. 자, 오도를 지키면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에 있으면 얘들은 좀 더 전문적이겠죠. 진군. 오케이. 선생님은 주자 들어가면 선생님 아빠가 남동생 이름을 주예수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정말 선생님 아빠의 한이었어요. 이렇게 못 지은 걸. 아빠! 큰일 날 뻔했어, 남동생 진짜! 선생님은 전자라고 아빠! 네,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은 혜령이라는 거 정말 감사하죠. 정말 아빠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내용 봤고요.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해요. 자, 얘들아, 선생님과 함께 꿀떡꿀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웃냐면 PD님이 이거 줬는데 선생님 NG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신기일전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 꼭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다라는 거죠. 후삼국의 통일 과정입니다. 자, 먼저 900년에 후 백제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901년에 후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고요. 918년에 자, 고려가 건국되죠.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운다? 자, 공산전투와 고창전투는 앞자를 따서 자, 공고라고 외우면 돼요. 공고. 오케이? 공고. 우리가 이런 거잖아. 선생님의 미모를 공고히 하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공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공산전투. 그 다음에 고창전투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후백제가 이기고 고려가 이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신라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가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한테 지게 되면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자,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드디어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 순서입니다. 보통 순서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광종의 정책, 그 다음에 성종의 정책을 볼게요. 자, 고려 정기의 왕들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자, 광종은요, 노비 안건법입니다. 호족들의 노비 수를 줄임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고요. 멍청한 우리가 호족한테 무슨 제도? 과거제를 봄으로써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통과하지 못하는 호족들은 관직에 자꾸만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자, 성종입니다. 성종은 최승로에 뭐가 있죠? 스무 2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우리가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정치를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거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역사구나. 역사 선생님이 사회 역사 다 하다 보니까 자 역사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쌤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튼튼한 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